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봄이 한 걸음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한 1, 2주만 지나면은 벚꽃이라든지 그런 게 또 다 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밤 미 증시도 굉장히 뜨겁고 강력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무난하게 월요일 날 일단은 갭 상승 출발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시장을 보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33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뒀다라는 발언도 좀 했었었는데, 시장이 명확하게 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부터 시작돼서 2월 말까지 줄곧 하락을 보여주었다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연 이틀 반등을 좀 해줬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매우 다르죠. 국내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종목군들의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는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상황을 만들고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일단 지금의 상승의 파동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단순하게 지수 왜곡 현상이다 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수급의 끝까지 얼마나 더 당기면서 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은 한번 이런 주도 섹터를 하차를 하게 되면은 다시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은 이쪽 섹터를 계속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영역에서 본다면은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게 2차 전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좀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월달 가입은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3월 말에나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발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과 빅스텝 리스크 제거 및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개별 종목 호재에 급등한 미 증시. 국내 증시는 여전히 2차 전지와 성장 섹터 중심 시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밤 미 증시를 보면은 애플 3.5%가 올랐고, 테슬라도 3. 아마존도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큰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베이직 중국의 양해를 앞두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베이직 머티리얼즈, 광물,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무난한 출발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 막 신고가를 치고 있는 섹터는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메타라든지 엔비디아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군들 이슈를 좀 파악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 주었고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코스피는 0.17% 상승을 하는데 그쳤고 운봉 마감이었는데, 코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양 시장 다 똑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양 시장 다 완전히 공통적인 흐름이고, 개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에 의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저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그냥 명확하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2차전지 그냥 시장을 끌었다. 이게 금요일날 국내 증시의 전부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에코프로 BM이 14%가 올랐고,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도의 이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막판까지 에코프로 BM에 이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었는데요. 이런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삼성 SDI에 어찌 보면은 조인트 벤처를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상신 EDP가 이 금요일 날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삼성 SDI 관련된 종목군들이 죄다 급등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암시를 받고 움직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금요일날. 그런데 장 후반 마치고 시간내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일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그 다음에 제한된
이슈를 개인들은 물을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의 시장 흐름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준의 말과 지표에 의해서 미국 증시 및 코스피는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미 증시와 코스피 지수는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스닥 기준 2월은 조정에 3월 반등을 그리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반 미 증시 급등 배경은 역시나 연준발 급등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 반기 보고 통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그중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주거비는 작년 하반기 임대료 둔화로 인해 추후 둔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빅스텝이 없을 것 같다라는 힌트가 그간 3월 빅스텝에 대한 우려로 빠졌던 시장을 반등시켜 주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단 시장은 단순히 딱 이 부분에만 움직였고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가 추세적으로 하락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라는 게 연준의 최종적인 코멘트라는 점이고요. 그러면은 이 상단은 일정한 구간이 가면 분명히 막히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시장이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의 상승에 몸을 편승하고 움직여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코멘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 간밤 개별 종목군에서 호재성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애플의 목표가 상향과 엔비디아, 메타 등 AI 관련주로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이 부각을 시키면서 그냥 당겨버린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30% 증가, 이거는 괜찮은 내용이지 않나. 또한 포드의 판매량이 증가됐는데 올해 전기차 생산을 5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뜨거운 2차 전지 섹터의 시가 갭상승 이유를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한 모습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또한 특별히 나쁜 일은 없을 것이고, 시가 갭상승 이후 삼성 SDI발 조인트벤처가 추가적인 2차 전지 섹터를 끌고 가는 이슈가 되어 지속 상승시킬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쇼커버링이 무섭게 터져버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시장을 완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지수의 급등락에 지수를 반등시킬 것도 2차 전지고 급락시킬 수 있는 것도 2차 전지라는 점을 보면서 에코프로 BM 대장의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는 뭐 AI나 메타의 VR 기기 가격 40% 인하 이슈는 조금 임팩트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주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신고가를 가는 종목과 눌림을 하더라도 확실히 눌리는 애들은 본다든지 극단적으로 가야 돈 벌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에도 기반이 되고, 뭐 매매를 하는 기술만 있다면은 최근 시장은 다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모호하다면 뭐 고가 잡고 눌림목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게 빌비지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의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를 돌파했다라는 점, 유동성이 여전히 좋다라는 점은 그나마 시장에 아직 살아있고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금요일날 장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이슈가 좀 나왔죠. 삼성 GM 8일 합작사 설립 이슈가 있는데, 일단 헝가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신 EDP,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알루미늄 캡이 들어가죠. 이 원통형 캡을 만들고 있는 상신 EDP가 일단 22%대 상승의 시간을 강세라 월요일날도 뭐 추가 상승을 보일지 아니면 눌림을 보일지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하프로테크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4%가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더 급등을 할지,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시총이 큰 종목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에는 멈추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18만원을
돌파해놨죠. 18만원을. 여기에서 10%가 올라가게 되면 네, 20만원입니다. 항상 라운드 피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에코프로 BM도 라운드 피겨에서 걸리는 부분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리튬 관련해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SDI 이 방문이 전고체 종목군들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네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은 한노화성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전고체 섹터도 같이 봐야 되고, AI 섹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기사를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3월 20일 엔비디아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C랩 정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 볼 거고, 셀바셀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는지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메타 VR기기 가격 대폭 인하 이슈가 좀 나왔는데 애플의 3분의 1 수준이고, 뭐 헤드셋 가격을 200만원짜리를 뭐 130만원으로 뭐 70만원이니까 꽤 인하가 많이 됐죠. 이런 부분은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변 확대에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 VR 시장이 확대되고 커질 수 있는 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일부 작용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봐보고요. STO라든지 3월 6일에 일정이 다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뭐 핌스라든지 종목분들이 올랐는데, 저는 매도의 기준에서 월요일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옴시티 금고지기 방안도 매도의 기준에서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전국의 어떤 학교를 보니까 뭐 1학년이 없는데도 참 많은데, 강원도의 어느 학교는 신입생 1학년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이 없다라는 걸 보면서 참 깜짝 놀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종합 대책 발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또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밀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작용해 줄 수 있고, 그 외 최근에 강했던 이 보톡스 관련 SM, 카나리아, 아이센스, 원텍, 효성중공업 등등등 종목군들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는 그냥 안 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별로 지금 봤을 때 지수를 보면 의미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2차전지 종목군들 쭉 둘러보고 2차전지 종목에서 대장주 꺾이는지만 보면, 얘가 빠져버리면 지수가 빠지죠. 코스닥도 지난번에 지수 변동성은 딱 두 번, 에코프로 BM이 빠졌을 때 그 두 번이 지수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지, 에코프로 BM이 버티고 있을 때는 지수가 다 상승을 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지수 변동성은 그냥 에코프로 BM이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시장을 일단은 체크를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지수를 보고 시장을 바라보면 종목을 매매도 하기도 어렵고 종목을 매수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점유율이 40%에서 45%로 확대됐다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해 줄지, 이 부분은 좀 봐놓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올라갈 재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면 코스피 지수는 하염없이 뭐 지금의 박스피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금요일날 뭐 최근에 한 주일 동안 뭐 SDI도 65만원대에서 단기적으로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좀 이어왔는데요. 거의 단기적으로 15% 정도 대형주가 상승을 했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조인트 벤처 이슈로 이 박스권을 돌파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수급도 들어와서 움직였기 때문에 돌파하는지, 돌파하면 저는 그때 볼 것 같네요. SDI가 돌파를 해준다면 볼 것 같고,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따로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상대적으로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대형주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도 두 가지 기준이겠죠. 이런 구간을 다시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21선까지 밀린다든지, 21선까지 밀리면은 아래에서 본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고 있는 사람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돌파한다면 돌파로 대응하고 눌린다면 눌림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배터리 3사 안에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 포드의 생산 확대 이슈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 교통부 장관이 포드 합장 공장에 방문을 했고 13일부터 이제 생산을 본격 재개한다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이 SK 이노베이션을 끌어올려줄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좀 체크만 해 두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보면 금요일날 엄청난 수급에 의해서 일단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윗꼬리 구간에서 사실은 두 번의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박스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박스 투 박스로 계산을 한다면 지금의 돌파 이후의 상승은 추가 상승까지 나왔을 때 여기까지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8천억, 시간 외에 계산해 보고 뭐 한다면은 여기서 10%가 올라간다면 바로 20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조 시가총액, 이게 정당화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일단은 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날은 아마 매매는 지켜보고 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이미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자, 삼성 SDI발 이슈의 상신 EDP가 이제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도 일단 4%대 상승인지라 뭐 시가가 고가를 치면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 눌림을 보는 전략으로 종목을 봐볼 계획이고요. 자, 강원에너지라는 종목도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강원 E&A 솔루션이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일단 의미 있는 구간까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도 과거에 이 종목은 참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이 종목 정도는 하나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이 꼭대기 구간이죠. 이 꼭대기 구간 돌파로 들어갔다가 그냥 짧게 좀 봤는데요. 생각보다 강하지를 못해서, 그리고 눌림 구간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눌림 매매는 들어가지 못했고, 내일 이러한 고점을 넘기고 갈지 그 정도만 이 종목은 좀 체크를 하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고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수많은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 모든 종목군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가장 강력한 대형주 기준에서의 종목을 좀 보면서 그런 종목이 눌렸을 때 눌림의 기준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저는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대장주 위주에서 종목군들을. 그 밖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지난번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하고 눌렸다가 오늘 좀 올라왔었는데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좀 내려왔다가 2.8% 정도 마감이 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3월 14일 예정이 되어 있는 유럽의 mRNA법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밀려준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 여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밀린다면은 그런 구간들 기준을 잡아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성일하이텍을 대장주로 필두로 좀 놓고 보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STO 관련해서 금요일날 핌스라는 종목과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월요일날 민관 토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과 예단이 안 되는 부분인지라 매도를 하고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한다면 저는 그때 다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쪽은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상한가는 가기 어려운 재료다, 단순히 대주주가 경영상 복귀를 했다라는 거는 이 워낙 서정진 회장의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은 뭐 이거를 유지를 시키기는 좀 어렵다 정도. 그리고 오후장에 이렇게 쏠 때 뭐 단타 정도 들어가서 한 3% 짧게 먹는 매매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거래 대금이 장 막판에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최근 딱 봐도 이 거래량 자체가
네, 월등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던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보면은 2차 전지 섹터 매우 뜨겁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돌려보면 좋겠으나 그 종목군들 다 돌려보려면 한 30개, 40개가 될 것 같은데 각각의 핵심주 위주로만 계속 봐봐야 되겠죠. 각각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은 매집 구간이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끝냈고요. 전고체는 한농화성 매매를 했던가? 한농화성을 이때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 눌림으로 본다는 게 매매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웠고, 믿고 전고체로 두 번 정도 매매를 하고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종목은 세 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 SDI가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상반기 중으로 삼성 SDI의 이 전고체 이 팔러 라인이 준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중이다 라는 점,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정의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박스권 그리고 올라갈 텐데, 전고체는 반드시 고체 전해질이 필요하다. 그런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미코고요. 그게 이제 뭐 한농화성은 이제 특허를 보유했고 국제 과제에 선정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양산 체제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미코가 좀 더 바람직한 투자처가 될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황산 리튬도 이제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인데, 그 황산 리튬도 이수화학이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수화학도 과거에 강했던 종목의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이라 눌리면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순식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 대응이 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을 잡아낸다면 먹을 폭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시가 갭이 좀 들었는데, 금요일날 시가 갭이 들었었는데 로보티즈를 그냥 시가 베팅을 하고 뭐 빠르게 슈팅 줄 때 그냥 매도를 하고, 유진 로봇으로 대장주가 좀 바뀌어서 매매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한 2.5%, 한 3%, 4% 지키기도 했는데 내려오길래 그냥 유진 로봇은 매도를 해버리고 마감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지켜는 봐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로봇 섹터가 이 숫자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이 이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연속성을. 자, 그리고 AI 섹터는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가 단기 과열이 여기까지 가서 정지 먹고 하루 이틀, 내일이 단기 과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단기 과열이 마지막 날인데, 단기 과열 마지막 날에 주가를 빼버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 뺀 상태에서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목군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C랩이라는 종목은 오히려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파동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 C랩도 굉장히 빠르게 대장주 영역에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C랩도 이 구간에서, 솔트룩스도 초창기 대장 종목이었고요. 초창기 대장 종목에서 올라왔고, 셀바스 AI도 초창기부터 대장 종목에서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고요. C랩도 사실상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대장주가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 후발주 랠리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근데 얘가 돌파하면 이게 3단 파동이죠. 1, 2, 3 이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관심은 두고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지 좀 보면서 이거는 좀 따로 체크를 해놓고 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처분이 인용이 됐죠. 그래서 카카오는 지분이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브가 대충 뭐 시장에서는 뭐 25%를 가졌다, 20%를 가졌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일단 4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최소한 1조 5천억을 써야 될 텐데요. 그러한 부담감에 의해서 개파락은 할 거로 보여집니다. 12만 원대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되겠죠. 이거를 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만 원은 제가 봤을 때 쉽게 깨기는 어렵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어차피 하이브에서 지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에서는 지켜질 흐름이 높은 확률로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M도 지켜봐야 되고, 메디톡스도 지금 대량의 외국인이 매도를 한 것 같지만은 그간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밀 때가 있어요. 밀 때가, 그러면 저점 구간에서 왔을 때 잡으면 되겠다. 지금 시장에서 휴젤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확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메디톡스가 많을까요?를 계산했을 때 메디톡스가 훨씬 많다라고 본다면은 메디톡스가 좋은 기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최근 굉장히 악질적인 짓을 좀 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강하게 뭐 거래대금 5천억 가까이 터뜨려 놓고 개파락을 무려 11%에 종가 15% 마감을 하고 연이틀 흔들어 버리려고, 그리고 올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좀 악질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 거래대금은 많이 터지고 이런 구간을 좀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 바이오 스프링, 유럽의 바이오 스프링에 이제 20일부터 참가를 하면서 이 기술 수출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일단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려는 습성을 저는 보여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눌리면 눌림 매매로 접근하시면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 이제 뭐 한미글로벌은 가지고 있는데요. 종목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갭을 좀 들 걸로 예상이 들어서 가지고 오버나잇을 했고, 갭이 들리면은 분할 매도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마감을 질 생각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 금고재기가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